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주제는요.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셨을 그런 이야기입니다. 분명 서로 엄청 사랑해서 평생 행복하겠다 믿고 시작한 결혼 생활인데 왜 어떤 부부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에게 막 깊은 상처를 주고받고 심지어는 원수처럼 변해갈까요? 참 아이러니하죠? 네, 그렇습니다. 정말 풀기 어려운 숙제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흔히들, 우리는 성격이 안 맞아. 아니면 궁합이 나빴나 봐. 심지어 결혼은 현실이야. 뭐 이러면서 약간 체념 섞인 이유들을 찾곤 하는데요. 네네. 근데 오늘 저희가 살펴볼 법률 스님 글은 이 문제의 원인을 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이요? 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낭만적인 사랑, 그 개념 자체에 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도발적인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발적인 관점이라. 흥미로운데요? 그러니까 뭐 운명이라거나 성격 차이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죠. 오늘 저희는 바로 이 법률 스님의 글 일부를 가지고요. 사랑으로 시작된 관계가 어떻게 하다가 어쩌다가 이 갈등으로 치닫게 되는지 그 본질적인 메커니즘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그냥 표면적인 현상 말고요. 그 너머의 깊은 속내를 들여다볼 테니까 여러분 각자의 관계를 한번 비춰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그 핵심으로 바로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우선 스님 글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점은요. 부부가 원수가 되는 이유가 그 소위 말하는 궁합이나 사주팔자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선을 긋는다는 점이에요. 딱 잘라서 아니라고 하시는군요. 네. 보통 관계가 좀 삐걱거리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자꾸 운명이나 외부적인 요인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맞아요. 내 탓은 아닌 것 같고. 그렇죠. 그런데 이 글은 문제의 본질이 바로 우리 자신, 우리 내면에 있다고 아주 명확하게 지적합니다. 운명 탓이 아니라 내면의 문제다. 그럼 그 내면의 문제가 구체적으로 뭘까요? 아니,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맺어진 관계인데 그 안에 어떤 함정이 숨어 있다는 걸까요? 이 부분이 정말 궁금해지네요. 이 글에서 핵심으로 딱 지목하는 것은 바로 인간관계 깊숙이 자리 잡은 이기심입니다. 이기심이요. 네. 특히 부부 관계는 이 이기심이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관계일 수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기심은 그냥 단순히 자기 것만 챙기는 그런 차원은 좀 넘어섭니다. 부부 관계가 이기심이 가장 잘 드러나는 관계라 조금 충격적으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아니, 서로 아끼고 사랑해서 맺어진 관계인데 이기심이라니요? 그럼 우리가 상대를 사랑한다 이렇게 느낄 때조차 사실은 그 밑에 다른 계산이 깔려 있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그런 좀 너무 냉정한 시각 아닌가요? 네, 바로 그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 글의 관점이 바로 그래요. 좀 다소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끌리고 좋아한다 이렇게 느낄 때 그 감정의 저 밑바닥에는 무의식적으로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이득을 줄 수 있을까 이걸 따지는 마음이 숨어 있다고 분석을 합니다. 이득을 따진다? 네, 즉 나보다 나은 점을 가진 사람에게 매력을 느낀다는 거죠. 나보다 나은 점을 바라는 마음,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서 나보다 외모가 더 뛰어나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더 여유롭거나 혹은 사회적으로 더 유능하거나 성격이 더 좋다거나 이런 식으로요. 상대방이 가진 어떤 조건이나 특성이 내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다 이런 기대를 한다는 겁니다. 스님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요.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무언가 덕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판단될 때 매력을 느낀다는 아주 직설적인 분석이죠. 와, 덕본다. 이 표현까지 쓰시니까 정말 노골적이네요. 근데 솔직히 이걸 완전히 부정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관계 초반에는 상대방의 그런 장점들, 그런 면에 크게 끌리는 게 사실이니까요. 와, 저 사람은 정말 다정해. 아니면 능력이 뛰어나서 배울 점이 많아. 이런 생각들이 관계를 시작하는 동기가 되기도 하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네. 문제는 바로 이 이득에 대한 기대가 관계의 출발점이 될 때 발생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상대의 장점 덕분에 내가 이득을 보고 있다 이렇게 느끼면서 만족감을 얻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같이 생활하면서 처음에는 잘 보지 못했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단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네, 맞아요. 너무 잘 보이죠? 혹은 기대했던 만큼의 이득을 내가 얻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느끼게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연애할 때는 콩깍지가 씌워서 그런가 잘 안 보이던 것들이 결혼하고 나면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곤 하죠. 사소한 생활 습관 차이부터 시작해서 가치관 충돌까지
처음에 기대와는 다른 현실을 딱 마주하게 되는 순간들이 분명 찾아오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관계를 쭉 이어가다가 어느 결정적인 순간, 아, 내가 이 관계에서 손해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요. 손해본다. 네, 그때부터 관계는 급격하게 얼어붙기 시작한다고 이 글은 지적합니다. 이 손해본다는 자각이 딱 오는 순간, 놀랍게도 처음에 그토록 강렬하게 느꼈던 사랑이나 매력, 이런 감정들은 숭시반에 그냥 증발해버린다는 겁니다. 내가 손해보고 있다는 생각. 이야, 이게 관계를 파괴하는 어떤 결정적인 스위치가 되는군요. 그렇게 뜨거웠던 사랑의 감정이 이 손익계산 앞에서 이렇게 그냥 힘없이 무너질 수 있다니 정말 씁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섬뜩하게 현실적으로 들리네요. 맞습니다. 이 글에 따르면 그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잘 포장되어 있던 이기적인 기대,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너한테 주었으니 너도 이만큼 나에게 이득을 줘야 한다는 그 무의식적인 계산이요. 네네. 이게 충족되지 않았을 때의 그 실망감과 배신감, 이런 것들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불만과 원망이 계속 쌓이고 쌓여서 한때는 정말 세상 전부였던 두 사람이 서로에게 등을 돌리고 막 날카로운 말을 주고받는 그런 원수 같은 사이로 변모하게 되는 핵심적인 과정이라는 설명입니다. 결국 그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그 이면에 숨겨져 있던 냉정한 손익계산서가 관계를 파탄으로 이끄는 어떤 시한폭탄 같은 게 될 수 있다는 거군요. 어쩌면 우리 스스로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을 수 있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의 작동 방식이 드러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복잡해지네요. 그렇다면 이 절망적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방법은 없는 걸까요? 이 글에서는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나요? 해결의 실마리는요, 의외로 간단하면서도 동시에 매우 어려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스님은 그 첫걸음으로 내가 이기적인 사람임을 먼저 인정하는 것, 이걸 강조합니다. 이것이 변화의 핵심 열쇠라고 말해요. 내가 이기적임을 인정한다. 네.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나의 이득과 손해를 저울질하는 내 안의 본성? 그걸 정직하게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거죠. 내가 이기적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와, 이건 정말 쉽지 않겠는데요. 보통 갈등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이기적이라고 막 비난하기는 쉬워도 나 자신의 이기심을 들여다보는 건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첫 단추를 제대로 꿰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내 안의 이기심을 정면으로 마주할 때 비로소 관계를 좀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걸까요? 정확합니다. 자신의 이기심을 인정하는 건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해방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해방감이요? 네. 왜냐하면 문제의 원인을 더 이상 상대방이나 외부 환경 탓으로 돌리지 않고 내 안에서 찾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나의 행동이나 감정의 뿌리에 이러한 이득을 바라는 마음이 있었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 상대를 향했던 그 비난의 화살을 거두고 문제의 본질, 즉 내 마음의 문제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없이는 진정한 관계 개선은 어렵다. 이게 이 글의 핵심 주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내 안의 이기심, 즉 이득을 계산하는 마음이 있음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첫걸음이라면 그럼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인정만 한다고 해서 관계가 저절로 좋아지지는 않을 텐데요. 다음 단계는 더욱 능동적인 마음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 욕심을 내려놓고 상대에게 덕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는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상대에게 덕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 네, 이것이 이 글에서 제시하는 구체적인 실천 방향이에요. 관계의 중심축을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여기서 내가 상대에게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이걸로 의식적으로 옮기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아, 이거는 단순히 네가 참고 희생해라 이거랑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네요. 그죠? 네, 다릅니다. 손해보더라도 무조건 맞춰줘라 이게 아니라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바꾸려는 아주 적극적인 시도군요. 내 안의 이기심을 인지하되 그 에너지의 방향을 받으려는 마음에서 주려는 마음, 그러니까 덕을 주려는 마음으로 전환하려는 의식적인 선택, 이게 중요하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덕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는 마음은 일방적인 희생이나 굴종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관계를 상호 이익 교환의 장이 아니라 상호 기여와 성장의 장으로 바라보려는 어떤 성숙한 태도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내가 먼저 계산 없이 상대에게 긍정적인 존재가 되려고 노력할 때 상대방 역시 변화할 가능성이 열리고
관계의 역학 자체가 선순환으로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은 단번에 이루어지지는 않고요. 꾸준한 자기 성찰과 노력이 필요하겠죠. 이기심을 인정하고 덕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는 마음을 낸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실제 감정에 막 격해지는 부부싸움 중에 이런 마음을 내기란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요. 혹시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 억울했던 순간, 혹은 아니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상대는 몰라주지? 하면서 서운했던 순간은 없으셨나요? 어쩌면 나도 모르게 상대에게 끊임없이 무언가를 기대하고 계산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이번 기회에 한번 차분히 돌아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글에서 제시하는 관점은 비단 부부관계에만 한정되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른 관계에도요? 네, 부모-자식 관계, 친구 관계, 아니면 직장 동료 관계 등등 우리가 맺는 모든 인간관계의 그 이면에도요. 이러한 이득과 손해에 대한 미묘한 심리적 계산이 작용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이 글은 우리 자신과 관계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성찰의 도구를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법륜 스님의 글을 통해서요. 사랑으로 시작한 부부가 때로는 왜 원수처럼 변해가는지에 대한 그 근본적인 이유를 함께 탐구해봤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궁합, 운명, 성격 차이 같은 그런 표면적인 이유 너머에 관계의 뿌리 깊은 곳에 자리한 이기심, 즉 내가 이득을 보려는 마음과 손해본다는 생각, 이것이 갈등의 핵심 동력일 수 있다는 다소 충격적이면서도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해결책 역시 외부 조건이나 상대방을 바꾸려는 노력보다는 먼저 자기 자신의 내면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데서 시작된다는 점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나의 이기심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용기, 그리고 받으려는 마음 대신에 상대에게 이로움을 주려는 마음, 즉 덕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는 마음을 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죠. 네. 관계의 무게중심을 나의 이익에서 우리의 기여로 옮기려는 어떤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 각자의 소중한 관계를 되돌아보고 혹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좀 새로운 관점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단순히 지식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실제 관계 속에서 나부터 한번 실천해보려는 시도로 이어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며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눈 이득과 손해에 대한 그 무의식적인 계산, 이것이 혹시 부부관계를 넘어서 여러분의 삶 속 다른 중요한 인간관계들, 예를 들면 아주 가까운 친구와의 관계, 매일 만나는 직장 동료와의 관계, 심지어는 정말 끊으래야 끊을 수 없는 부모-자식 관계 속에서도 알게 모르게 작동하면서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을까요? 각자의 관계를 한번 이 관점에서 찬찬히 살펴보시는 건 어떨까 제안하며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